네, 박종현 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장성철 소장님과 현근택 변호사님 두 분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명절 연휴 잘 보내신 거죠? 네, 집에서 뭐 작년 명절도 하고요. 사실은 또 오늘이 우리 아버지 또 기일이라 네, 겸사겸사. 아, 그런 날도 네. 이때 방송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도 잘 보내신 것 같아요. 네, 뭐 어른 찾아뵙고요. 예. 방송 좀 하고 다니고 예, 가서 또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예, 했어요. 신용상 객잔에서 노래한 게 화제가 되셨죠. 아우, 창피해요. 예, 우리 곽우신 기자도 감사합니다. 네, 아유 괜찮습니다. 네, 저는 뭐 종교 활동 조금 하고 오. 본가도 갔다가 처가도 갔다가 그러고 왔습니다. 아, 기독교세요? 아니 성당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야, 상당히 또 큰 틀에서. 그렇죠. 네. 자, 그럼 바로 또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SNS 통해서 계속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이었죠. X를 통해서 여야의 부동산 정책 관련 공방을 다룬 기사를 공유를 했는데요. 예.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 명절이라서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근데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2022년 당시 충남 보령의 단독주택 앞에서 눈을 쓸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요. 2022년 맞는 거죠? 예, 22년 사진을 이제 이번 26년에 올린 겁니다. 예.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학으로 규정하고 있는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라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예. 그러자 대통령 오늘 새벽 12시 57분에 굳이 사회학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예.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본인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 충돌까지 감행한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장 대표는 그러자 본인의 노모가 한 이야기를 전달했는데요.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어고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제일 핫하다라면서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아주 이번 명절에는 대통령과 국민의당 대표 간의 SNS 서로의 설전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굉장히 두 분이 열심히 하시는 SNS를 자 우리 현 원장님. 아니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난번 원래 여야 영수회담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냥 여야 영상 하시지 이랬으면 이렇게 장애 설전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여기서 다 얘기했으면 되는 건데 예, 좀 예. 어쨌든 간접적으로 지금 이게 대화는 아닌데 아무튼 예. 설전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빨리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니까. 예. 그래요. 장 소장님. 근데 저는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의문점. 첫 번째. 예.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예. 그냥 장동혁 대표랑 여러 가지 얘기 공방을 이어가실까? 상대해 주실까? 예. 아. 그게 조금 좀 의아해요. 그런가요? 의아하고 예.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 지점에 있어서 야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정책적인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당 대표는 지금 감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모까지 95세 끌어들이면서까지. 노모. 예. 장동혁 대표의 글에 예. 자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다주택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예. 우리 엄마가 말이야 하면서 이게 맞냐고요. 이게 감정적인 한풀이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야당 대표로서는 좀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위에 얘기해서 자 우리 어떤 부동산 정책 대안 마련해 놓은 거 있어? 다주택자 지금 비판해야 되는데 뭔가 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줘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대한야당으로서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방선거 때 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감정적인 접근하고 공격하면은 일종의 이것도 선동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선동이면 정치인으로서 효과가 보이는 거네요. 아니 근데 이건 정책 부분에 대한 선동은 예. 구체적으로 대안이 제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래 야 국민의힘이 그래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안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는 좀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그래도 정책적으로 또 이슈를 낸 게
우리 노인정은 관세하고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제일 핫하다. 핫하다. 자, 곽우신 기자. 네. 노인정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굉장히 나라 걱정 많이 하시는데. 아니,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장년층 이상에서 이제 네. 고관여층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제1야당의 대표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의 입으로 하면 되는데 예. 굳이 노모께서 이렇게 하신 말을 옮겨가면서 다 SNS에 올리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예.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어르신께 허락은 받고 올리신 거겠죠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는 용인하실 겁니다. 그 제1야당 대표의 어머니시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용인하실 텐데. 네, 그래서 어쨌든 예. 지금 그 6채 갖고 계신 거에서 어머니께서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항상 논란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직접 해명은 아니지만 좀 버무려 가지고 메시지를 일부러 낸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예. 이 공방이 좀 어쨌든 설 연휴를 이 공방이 좀 잡아먹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기자들은 사실 당직 설 때 좋죠. 아. 이런 너무 뉴스 쓸거리가 생기니까. 예. 그러나 그 뉴스를 보는 시민분들께서 이 연휴 때 굳이 이런 뉴스를 보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약간 들긴 합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명절 내려갔다. 예. 시골집에 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죠? 그러면 현재형이잖아요. 예. 근데 22년 사진을 올렸어요. 예. 그러면 지금 뭐 살고 계신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계시면 지금 사진을 올리든가. 예. 하필이면 4년 전 사진을 왜 올리지? 예. 그 궁금증이 해소가 잘 안 돼요. 일단 저 같은 사람들은. 예. 왜냐하면 예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2002년에 22년에 갔습니다도 아니고 왔다 했는데 예. 현재를 썼는데 좀 의아하고 지금 말씀 그쪽에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런 의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현재는 갔죠. 아닌가 보다 예, 이런 예. 생각을 이제 예. 할 수 있는 곽 거고. 기자님이 빨리 알아봐줘요. 이게 취재해서. 진짜 실거주하고 있는지 지금 내려가세요. 현재 모습이 여기서 저기 방송하실 같은데. 때가 아니라 빨리 내려가세요. 고령으로. 네, 그 충청도 지금 그 당직 기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빨리 좀 현장을 역시 막고 해보라고 반장이네. 제가. 지휘하는 지금 아. 위치예요. 예. 어쨌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처럼 장사님 말씀처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부인이 뭐 상속받은 집은 말고 그럼 4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파트가 이제 예. 구로에 있고 보령에 어머니 노모 사시는 데 있고 여의도 오피스텔 보령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러면 예. 그거 부분에 실제로 그러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기 지역구도 있고 또 여의도에 있어야 되고 예. 또 어머니 사시고 이런데 이런 경우도 그럼 다주택자를 뭐 규제할 거냐든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든지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경우까지 하는 건 아니다. 뭐 그렇죠. 시골에 있는 집이라든지 세컨하우스라든지 그런 경우는 다주택으로 우리가 규제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얘기하면 나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그럼 규제 대상이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오히려 조금 논리적인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이거 그 어머니 얘기를 계속 꺼내면 사람들이 그럼 어머니 얘기가 뭐 잘못됐습니까 하겠습니까? 명절에 또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자꾸 어머니 얘기를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명절 기간 동안 기자들이 그 대통령 SNS랑 장동혁 대표 SNS 그리고 그 충주시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줄었나 이거 3개를 주로 취재 대상을 삼았던 것 같아요. 자 일단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지난주에 노컷들은에서 저희 단독 보도 국민의힘 새 당명이 공화당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윤곽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네, 중앙일보 보도였는데요. 네. 일단 국민의힘이 미래연대당, 민주공화당, 자유공화당, 자유민주당 그리고 함께하는 공화 이렇게 한 5개 정도를 새 당명 후보군으로 압축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5개 중에 공화당이 3개는 있네요. 그죠? 지금 어쨌든 주요하게 쓰는 그 키워드 맞는 것 같고요. 예. 이 새 당명 후보는 이르면 19일 내일이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음 주 중에 새 당명을 확정을 해서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3일절에 맞춰서 새 당명이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내거는 게 목표다. 이것도 이제 보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다만 당의 상징색인 빨간색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건물 외관의 경우에는 청년이 지우고 다시 쓴다라는 슬로건의 5개 광고물로 당의 이름과 로고가 가려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데요. 약간 빗금을 치거나 수정액으로 지금 지우는 사진 나가고 듯한 있어요 유튜브로. 네, 저런 식의 이게 표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칠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죠. 이렇게 저 원래 국민당 있었던 거에다가. 그렇군요. 예, 저렇게 지금 당명 이제 고칠 거다라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네요. 자, 이런 가운데 윤상현 의원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네, 지난 16일 SNS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썼는데요.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을 미루거나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기도 공화가 나와요. 네. 속죄와 혁파로 K 자유공화주의로 갑시다. 네. 자유공화당 확률 높은데요 지금? 네, 어쨌든 국민의힘이 공화주의를 확실하게 좀 열쇠말로 삼은 것 같고요. 예, 공화. 네, 이런 예. 가운데 구체적인 방법론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법적 판단을 사법 절차에 맡기고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국민 눈높이보다 당내 개파를 먼저 고려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비상경험에 대해 형식적 사과가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예. 지난 정부에서 뭘 잘못했는지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돌아보며 공개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은 우리 장 소장님께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윤상현 의원 SNS에 강력하게 비판 메시지를 냈는데 기자들이 하나도 안 썼어요. 저희가 물어봐 드릴게요.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윤상현 의원. 본인이 먼저 좀 고해성사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요? 뭐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과정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로 막 찾아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 관저 앞에서 또 윤석열 지키자고 그랬고 서부지법 침탈 난동 사건 때는 경찰서에 전화를 했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내가 뭐 지금 미국 가지만 우리 보좌관한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옹호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을 줬고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 탄핵 과정 중에서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 제도권 밖에서 떠들던 전한길 씨를 국회 세미나장에 앉혀놓고 자 우리 전 선생님 얘기 좀 들어봅시다 하면서 데뷔시키신 분이에요? 데뷔시켜 주신 분은 처음에는 나경원 그 다음에 윤상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본인부터 사실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저부터 사죄드리고 반성합니다. 라고 해야지 자기가 무슨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사과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저는 윤상현 의원의 공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SNS상에서 하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비판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제 SNS 봤으면은 본인 반성하는 그 글부터 올리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지금 이런 모습은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안 그런 말. 아니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고성국 TV 전환길 뉴스를 자주 보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어쨌든 뭐 자주 봐요. 윤상현 엄청 비판을 했더라고. 뭐 이제 전화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갑자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신했다. 예전에 맥락은 비슷해요.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왜 지금 와서 태도를 바꿨냐. 이거 올린 이후에 또 고성국 TV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사실 오늘 이제 명칭이 좀 궁금한데 우리 장 소장님 알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처럼 약간 자유공화당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화가 3개 있고 자유가 2 있고 민주가 2 있거든요. 미래연대당. 근데 민주는 예전에 민주공화당이 있었고 옛날에 박정희 때 그다음에 민주당 쪽이 가깝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자유하고 공화를 붙일 것 같은데 공화 자유당 좀 이상하잖아요. 자유공화당.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맞아요. 공화당이라고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그냥 딴 거 그냥 앞에 왜 웃어요? 근데 장소장 선생님이 말해서 이미 그게 물고 건너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공화당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제가 얘기한 다음에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을 보니까 공화당이 등록돼 있어요. 이미 등록돼 있어요. 마포에 지금 당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랑 이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그런 말이야 그냥 당 대표 자리 내놔야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좀 협상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이념적인 얘기를 좀 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왕정에 대비되는 민주공화정 막 우리 이렇게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이 과연 공화정에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 자유공화당 뭐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대로 자유공화당 되면 자공당이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공화당이라고 그러겠죠. 약칭으로 공화당이라 할 거란 말이에요. 자공당이라도 또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래도 자유공화당 되면. 그렇죠. 뭐 민주당에서 또 조롱한다고 자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공화당이 이미지 유신 독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태 행적이란 말이에요.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과거 낡음 이런 거가 연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야당 반장님,
네. 기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금 통용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공화가 확실히 좀 인기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 전부터도 이제 그 공화. 돌아다녔던 말 중에 이제 좀 유력하게 돌아다녔던 말들 하나가 공화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자유도 있었고요, 뭐 미래도 있었고 뭐 그긴 한데 근데 사실 기자들이 뭐 전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당명이 뭐가 되는지 사실 크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는 왜 이제 열심히 해서 지금 새로운 바람을 오마이뉴스니까 일으키려고 그런 거 하는데 아니에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당명을 거예요? 바꾸면서 함께 어떤 퍼포먼스를 할 거고 실제적으로 당원 당규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래서 예. 그 내용을 토대로 또 추가적인 사과가 나올 건지 윤석열과의 절윤 같은 어떤 뭔가 이게 나올 건지 사실 이게 더 궁금한 거지. 예. 이름은 사실 뭘로 하든 이름이 별로여도 당이 잘하면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뜰 것이고 이름을 아무리 멋진 걸 지어도 그 후에 계속 비슷한 방법 보이면은 지지율은 그 모양으로 계속 갈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이거 한 개씩 어쨌든 패키지로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3.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패키지가 뭘까가 이제 국민 출입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당명 개정과 함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그쵸. 상징하는 뭔가 패키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변화. 당원 당규에서도 뭔가 좀 보수의 가치를 또 내세우다 이런 식으로 이미 언급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쭉 이제 당을 바꿔나갈 이야기도 있을 거잖아요. 지방선거 맞춰가지고 예. 그게 그럼 정말로 유권자나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아 진짜 이 당이 바뀌는구나가 될 건지 아니면 아 그냥 선거 앞두고 간판만 바꾸는구나가 될 건지 판단하시겠죠. 근데 한심해요. 그러니까 가치를 정당 이름에 넣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보수야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좀 다수이거나 아니면 지지율이 높거나 그러면은 당명 이름에 이념이 들어가도 괜찮은데 예. 지금 본인 스스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면접 전화 여론조사 하면은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예요라고 밝히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왜 그러겠어요?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 창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안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이렇게 이념적으로 축소지향적으로 당명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어느 순간 민주당은 이념 얘기를 안 하잖아요. 과거에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진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실용 얘기 많이 하고 헌법적인 가치를 얘기하는데 예. 국민의힘은 진영 논리, 이념 그런 걸 가지고 상당히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면 과연 이게 맞냐. 하여튼 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당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당령이라든지 이건 또 바꾼다는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념의 정체성이 좀 불분명해서 예. 지금의 위기가 왔다라고 진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강령에 싣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사람들을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세운다는 건 뭐예요? 요거에 맞는 이념이나 우리 정체성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 공천을 주고 지금 선거에 어쨌든 당에 영입하고 이것도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동생 몰아내기. 그다음에 어쨌든 자기 헤게모니 잡기 이거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런 어떤 명분 쌓기 하는 것 같아요. 이름도 바꾸지만 그 정체성 특히 강령 이런 걸 바꾸면서 예. 그거에 안 맞는 사람들 정리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뜻에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겠다. 아하. 이런 어떤 명분 쌓기용인 것 같아요. 거듭 얘기하지만 예. 맛없게 조리하는 주방장 바꿔야 합니다. 불친절한 종업원 바꿔야 합니다. 고객들에게 상당히 좀 교만한 얼굴로 뭐 얼굴 맞대고 있는 그런 주인장 바꿔야 합니다. 간판만 바꾼다고 그 음식점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갑니다. 제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런 요리 저런 요리 막 했는데 이제 한 가지 요리로 우리가 좀 매운맛이든 짠맛이든 하나 요리로 밀겠다. 우리는 이 맛으로 마라탕. 간다. 그렇죠. 마라탕만 밀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다른 거는 다 이제 근데 그 필요 없다. 마라탕이 맛이 없어요. 그건 그리고 좀 모르겠고, 지저분해요. 그리고 갖다 주는 종업원이 아, 불친절해요. 그런다 가겠냐고. 개업은 나중에 하시고 네. 예, 최강훈 선수가 마라탕 꼭 먹길 바랍니다. 자, 조국혁신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향해서 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지선 전에 이제 민주당과 합당이 무산이 된 이후에 선거 연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론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시선이 쏠리고 있다라면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아내고 지방 정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극우 내란 청산 연합이라면 어떠한 방식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좀 열어두었습니다. 예. 다만 이 추진 준비를 민주당이 제안해 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 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데 이건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라고 집었는데요. 예. 지방정치혁신 연대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이런 가운데 이제
두 개의 지역을 콕 집었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를 하자 이렇게 제안까지 했는데 자, 듣는 민주당 입장은 아니 결선 투표를 주장하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알겠어요? 결선 투표는 아시다시피 예. 법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는 다수로 하면은 당선되는 거지 예. 과반을 넘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당내 경선에서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하고 광주만 하면 다른 지역은 안 해요? 아니, 그럼 이거는 당장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선거 없거든요. 연대 차원에서 두 개의 지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두 당 간의 당내 경선에서 당내 경선 결선 투표 이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게 당이 다른데 예. 한 번에 경선하자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것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선거 연대를 할 때에도 뭐 단일화 과정에 단일화를 어떻게 할 거냐, 단일화 과정 중에서 뭐 여론조사를 할지 아니면 당원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예.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당대당 경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조금 그 민주당에서 후보 뽑고 조국혁신당 후보 뽑은 다음에 둘이서 경선할 때 결선 투표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명확히 좀 그것도 나오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약간 그 예. 광역단체장을 여야 상관없이 왜냐하면 광주만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요. 광주만 그렇게 했으면 광주에도 뭐 조국혁신당 후보가 있고 예. 민주당 후보가 있으니까 하자는 얘기인데 대구에서 하자는 거 보면 아하. 대구에서 그럼 다 같이 조국혁신당도 얘기 나온 건가? 아니면 이게 실제 본 선거에서 하자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들렸어요. 봤어요. 승패에 부담이 없는 곳을 좀 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가장 유리한 곳과 가장 불리한 곳 이렇게 하면 예. 뭐 출마해가지고 당락에 그렇게 큰 힘을 쏟지 않아도 되는 지역 그리고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 3점만 해도 2등만 해도 예. 지지율 득표율이 근접만 해도 상당히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거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콕 집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조국혁신당이 저렇게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은 결국에는 조국 대표 공천 문제를 최종적으로 단판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조건 다 걸더라도 예. 자 조국 대표 평택 군산 당선되기 좀 어렵지 않은 지역 그 지역에 선거 연대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좀 해줘. 이거를 최종적으로 뭐 제의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조국 대표가 그냥 독자적으로 하겠다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아니라는데. 진보 진영의 마티형 그 정말 민주당 그렇게 그냥 모든 걸 다 먹으려고 그러세요 진짜. 하는 게 아니라 전 조국 대표가 민주연구원 본인- 부원장께서 왜 이렇게 책임 없는 말씀을 아니 하십니까?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구체적으로 자기가 그냥 혼자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몰지 마시고. 아니 저희 본인이. 분석입니다. 예. 네. 곽우신 기자님. 사실 혁신당의 지지율이 잘 나왔으면은 이런 상황이 네. 아니었겠죠. 지지율이 예.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건데 만약에 정말 혁신당이 주요 격전지나 이런 데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하다못해 고춧가루 할 만 정도의 뭔가 실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지금으로서 적극적으로 연대에 그렇지. 임할 텐데 사실은 지금 혁신당의 존재가 워낙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먼저 민주당의 뭔가 배려 같은 거나 약속을 받지 않고서는 단독 플레이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많이 좀 던져가지고 민주당한테 뭔가 좀 끌어내려고 이런저런 걸 하는 건데 사실은 좀 급선무는 혁신당의 좀 내부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지지율을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올려놔야 협상을 가더라도 좀 뭔가 이제 할 말이 생기는데 예. 그거 마련이 좀 쉽지 않아서 아마 좀 더 혁신당이 사실 좀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민주당 사실 굳이 연대 안 해도 지방선거 간다. 이래도 괜찮다가 이미 정리가 좀 된 상황인 거잖아요. 아마 내부적으로 좀 복잡한 건 혁신당 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